지금 10시 3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섹터가 안정이 돼야 좀 시장이 진정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제 오늘 시장 보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지지선 3,200선이 깨지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변수 중에서 환율이겠죠. 환율이 1,160원대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좀 크게 봤을 때 언젠가는 뭐 테이퍼링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긴축적으로 나갈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 물론 늦어질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에서 탈피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들이 여기서 저 환율과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파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가요? 복합적인 이유 같습니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현장 연결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10시로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아 재소감이 된 지 207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조금 전에 출소가 됐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제 이 부회장이 출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기자들의 첫 질문도 경제활동 그리고 뭐 반도체와 백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서 좀 코멘트를 듣고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표님. 네, 제가 드릴 건 없죠. 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변화는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반도체 뭐 투자 집행을 포함해서 이제 경영 재개 여부에 시장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네. 아마 지금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할 쪽은 이제 메모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이죠. 네, 비메모리 네. 쪽의 추격이라든가 OLED 투자 확정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바람이 불고 있는 전장 쪽인데 그러면 하만이 좀 정체돼 있죠. 이쪽에 대해서 M&A 뭐 오늘 DB하이텍 인수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나왔죠. 예, DB하이텍을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기술력 차이에서 많이 나는데 굳이 DB하이텍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다음 전략 쪽으로 특히 이런 시장 분위기 쪽에서 오히려 다음 전략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비메모리 쪽이나 오늘 또 같이 밀리고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다 같이 흔들리는 부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 환율 불안과 신흥국 탈피가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 같은 신흥국 쪽에서 뭐 대만이나 뭐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왜 국내 중심만 유독 이렇게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와 뭐 또 공매도도 같이 결부되면서 나오는 단기적인 파장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독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조에서 일단 환율 관련된 부분들 안정되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전략은 이렇게 노이즈 많을 때 주가가 급하게 밀린다라고 되면 조용히 줍줍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오히려 이런 가격이 급하게 밀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반도체 가격을 예측하는 건 누구도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쪽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뭐 수요자 쪽에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다 전화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의 흐름을 먼저 예측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들이 신입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는 디램 가격 하락 우려해야 한다, 공급 과잉이다 그러고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디램 가격 하락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내년에도 공급 부족 지속된다 이렇게 50대 50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전망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 증시 팔기 위해서
뭔가 갖다 붙이고 공매도랑 같이 연결되는 이런 쪽이 더 어떤 약간 뉘앙스가 더 풍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질이죠.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판단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가동률은 거의 100%와 있고 지금 재고 수준은 거의 최저치 와 있습니다. 역사적 최저치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변한다고 하게 되면 그를 가격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절 능력은 오히려 이쪽이 갖고 있는데 굳이 수요자를 따지면서 거기 가격의 변화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선을 넘었다고 봐야 될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가격대 쪽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 이외의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쪽이 뭐냐?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나 어디도 자동차가 조금 더 역할을 했지만은 네. 이런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게 되면 그런 다른 반도체가 쉴 때 이런 좀 영역을 펼칠 수 있는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뭐 반도체 디램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고정가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외국인들의 반도체 팔고 있고 지금은 뭐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디램 스팟 가격, 뭐 현물 가격이 다시 고정가 위로 올라가고 반등이 확인이 되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매매 기준으로 삼고 볼만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잠깐 네. 얘기를 드렸지만은 스팟 가격 가지고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때그때마다 A랑 B랑 만나서 우리 요즘 반도체 쪽 그렇다는데 좀 싸게 줘. 그러면 일단 뭐 그것만 슬쩍 싸게 줬는데 그게 스팟 가격으로 정해진다. 그거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이어지는 이제 고정 거래 가격에 대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과 관련된 스팟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현물 가격이 앞으로 그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먼저 반영된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뭐 20% 가까이 하락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미세하게 작은 부분들이 오히려 큰 몸통을 흔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쪽은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비메모리나 앞으로 전략적인 변화가 나갈 수 있는 쪽은 충분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포트나 지금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더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DDR5 쪽은 여전히 또 앞으로 가야 될 변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조정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염두하시면서 섹터별로 좀 다양하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네.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SK 하이닉스 지금 이 가격 PBR 1.1배 수준인데 살만한 가격대인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지는 좀 불확실하니까 네. 이걸 언제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산다가 지금 너무 급하게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청산 가치 1배 정도까지 들어온다는 게 뭐 적절한 회사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까지 벌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내일 모레 반등할 거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보통 한번 타격을 받게 되면 뭐 2, 3개월 동안은 좀 정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주식 투자 3개월 하실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진 가격을 이용해서 충분히 접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혹시나 갖고 계셨다가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인정. 그리고 또 추가로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격을 맞춰서 특히 이런 하락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다는 못 사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씩 분할로 해서 일단 이런 하락을 이용하자라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너무 지금 거칠게 하락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좀 길게 보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램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잠잠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분할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앞서서 이제 살짝 뭐 DDR5 관련주들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원래 이렇게 디램 스팟 가격의 하락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죠. 지금 같이 그냥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유진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위축돼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범용 어떤 이런 장비주 쪽의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근데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선적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또 선적을 해도
비용이 좀 더 늘어나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 쪽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기업 실적들이 이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삼성 쪽에서도 이제 다른 투자 그리고 또 비밀몰이 투자가 강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떤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공감 가는 얘기들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일 기간에 동의는 한다. 근데 이 세일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손이 베이고 있는데 일단 놓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정말 돈을 다 빼갈 기세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공감 가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대표님. 네, 지금 시총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30%대가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팔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올해 작년 12월 달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여나가는 비중이고요. 근데 또 다른 시장의 주인으로 떠오르는 게 개인분들, 개인 매매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물론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개인이 받아서 이게 시장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항상 시장은 변하고 시장의 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하나가 또 되고 있다는 쪽에서도 너무 외국인들 매매만 가지고 어떤 바라볼 게 아니라 시장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이틀과 오늘의 시장을 또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지난 이틀 동안은 반도체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받쳐주는 섹터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외에 오늘 또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뭐 업종이나 섹터 얘기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어제도 네. 자동차 쪽이 살짝 또 움직이긴 했는데 맞아요. 워낙 오늘 시장이 거칠다 보니까 뭐 같이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쪽 섹터는 기존에 뭐 반도체 쪽은 뭐 먼저 올라서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아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 쪽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기업들의 피크아웃 가능성들 상반기가 실적이 좋고 하반기 때 위축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쪽이 나오는데 자동차 쪽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쇼티지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 출하량이 좀 정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은 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섹터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해외 쪽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친환경 국가 쪽에서 기아가 1위 하고 있죠. 이런 쪽이면 뭐 대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니로라는 브랜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더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쪽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같은 쪽에 어떤 시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특히 상대적으로는 어제 올랐다고 기아가 좀 밀리긴 하는데 여전히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성과 나오는 쪽은 내수도 플러스 해외 쪽은 더 잘 나가는 기아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품 쪽은요? 부품 쪽도 어제 실적 나온 것들 쭉 보다 보니까 어제 어떤 한국 자율주행협회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참여하는 업체가 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만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실적 발표한 모트렉스라는 회사도 실적 상당히 잘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한다라는 무게를 뒀는데 실적까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종목 중에서 태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유명한 회사죠. 맞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HIT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어떤 전기차 영역 쪽에서 부품이나 금융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일단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가 시장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한번 또 동향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오전장 시장 전략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